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호의 소설집 공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의 종말 읽다가 멈췄었죠. 거래의 종말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 출근 준비를 돕고 아이들 일정까지 확인한 다음에 나는 정해진 기존 일정 모두를 취소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나섰다. 그동안 모아온 증거 자료만으로도 차고 넘쳐났지만 남편의 내연녀가 때맞춰 친절하게 보강해준 자료를 토대로 최종 목적인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 돌입하기 위해서였다. 집을 나서기 전에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의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전장에 나서기 직전 마지막 자신의 모습을 담아두려는 전사의 모습처럼 나의 표정은 비장했다. 예상했던 대로 내연녀의 속셈은 뻔했다. 내연녀의 셈법은 뻔했다. 허울만 남은 남편만 믿고 있다가 이제야 제정신을 차린 것이다. 남편은 외도는 하고 있었지만 본처이자 아이들의 엄마인 나를 신뢰했다. 신뢰도 100%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10여 년 전부터 모든 자산을 나의 명으로 해두기 위한 준비를 해왔고 최근 요구했던 막바지 요구에도 남편은 한 점의 의심 없이 승낙했다. 물론 세금 문제를 비롯한 손익계산 문제이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역학자로부터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해놔야 지킬 수 있고 키울 수도 있다는 사주풀이를 직접 듣게 했던 것이 의외로 적확하게 먹혀들었다. 남편의 사업체 주식 지분까지 전부 다 내게로 돌려놨다. 장장 10여 년에 걸친 대장정이었고 성과라면 성과였다. 변호사는 내연녀가 아내인 나를 자극해 이혼 소송을 하게 만들어야만 나의 명으로 돌린 재산을 남편과 나눌 수 있고 이후 재산을 나눈 남편을 차지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라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했다. 나 또한 예상했던 바이다. 변호사의 권유대로 나는 일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부터 진행했다. 남편에게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지난 25년 내내 알고 있었음에도 내연녀의 문자를 계기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하소연하며 눈물을 내비쳤다.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이 알아서 정리해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나는 뒤돌아서서 코웃음을 쳤다. 모든 것은 나의 예상대로 진행됐고 혹여 아닐지라도 수많은 가상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책을 고민해왔기 때문에 무엇 하나 걱정할 이유는 없었다. 아무리 날고기는 적장이 날린 화살이라고 해도 나를 쓰러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와신 상담이라고 촘촘하게 짠 갑옷을 준비한 세월이 얼마인데 두려움 따위 있을 턱이 없다. 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나도 곧 이승의 몸이 사라지고 의식만 남게 될 테지. 그때가 되면 말일세 신은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까? 사람은 누구나 다 타고난 사명이 있는 법인데 자네처럼 자신의 소임에 충실하고 싸움에 지지 않는 장수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 믿으며 그 달콤함에 빠져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빈손으로 쫓겨난 가련한 여인네의 손을 들어줄지 그걸 누가 알겠는가. 휘 맑고 청아한 휘바람 소리와 함께 이어진 무당의 말에 결혼 생활 내내 낑낑대면서도 절대로 놓지 않았던 놓을 수 없었던 자존심이 스르르 무너진다. 모른다는 무당의 말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서러워져서 나는
허물어진 자존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울기로 한다. 얼마나 울었을까.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다. 먹지를 못해 비쩍 마른 몸 어디에 이토록이나 많은 물이 있었던가 싶을 만큼 눈물줄기는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장수로서가 아닌 한 여자로서 흘린 눈물이었다. 울긴 또 왜 우노. 옛 속담에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는 말도 있잖소. 나도 저승문이 열린 사람이라 자네 편에서만 옳다 그르다 말을 못하겠다는 것인데 그 말이 그렇게나 서러울 건 또 뭔가. 입술을 비죽거리며 몇 번 크크 웃다가 자신의 입을 때리는 신용을 하며 이그 그동안 구운 지업이 산처럼 높으니 이를 다 어찌 소멸할꼬. 내 코가 석자란 말일세. 그래도 내가 이 말만은 힘을 주며 꼭 해주고 싶으이. 이제라도 한 번은 여자로서도 살아봐야 할 게 아닌가. 무당집을 나와 옷깃을 여미고 걷다가 허름한 간판에 팥죽이라고 적혀있는 집에 들어갔다. 꼬질꼬질한 앞치마를 두르고 거의 천장에 매달려 있는 오래된 TV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있던 늙은 여주인이 옆 찻잔에 보리차를 따라 내주며 팥죽 드시게 한다. 그 집에서 커다란 양은 대접에 내준 팥죽 한 그릇을 천천히 다 먹었다. 좀 전까지도 물 한 모금 마시기가 어려웠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목구멍 속으로 꿀꺽꿀꺽 잘도 넘어갔다. 팥죽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니 저 밑바닥 어디서부터 끝도 없이 피어 올리고 있던 곰팡내가 자취를 감췄다. 무당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머리를 흔들며 내려준 부적 때문일까? 다 먹고 나서도 늙은 여주인을 따라 천장에 붙은 TV 화면을 쳐다보며 기다렸지만 먹고 나서 개우는 참사도 일어나지 않았다. 신기한 일이었다. 다소 기운을 차린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진행해오던 내연녀에 대한 소송을 멈추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으로 바로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변호사는 내연녀가 원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며 펄쩍 뛰면서 반대했지만 나는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이제라도 한 번은 여자로서도 살아봐야 하지 않겠나. 여자라니. 여자로서 살아본 것이, 여자로서 살아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자로서 살아왔던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던가. 여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도 내가 살아온 생의 기억에는 없다. 복채를 신전에 직접 올리고 돌아서던 날을 내내 물끄러미 지켜보기만 하던 무당이 던진 마지막 말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는 빈 죽그릇을 앞에 놓고 앉아 한참을 더 망설인다. 속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라고 되물었던가. 자네 타고난 수명이 111살이거든. 그런데 백마탄 왕자가 환갑이 넘어서야 왔으니 이걸 두고 울어야 하나 웃어야 하나. 어쨌거나 자네 산수는 좀 할 줄 알잖나. 산날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늦게나마 돌아온 왕자하고 알콩달콩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이 남은 셈이니 허허 따지고 보면 늦었다고 할 수만도 없네 그려. 허허.
보리차와 팥죽을 좀 먹었다고 그새 기력을 좀 찾은 탓인지 제법 느긋해진 나의 의식 끄트머리 틈새를 비집고 파고드는 무당의 말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위험했다. 그럼에도 나는 맹렬하게 파고드는 늙은 무당의 말꾸러미를 내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 채운다. 그리고 나서야 팥죽집을 나섰다. 택시에서 내려 터미널에 도착할 때쯤에는 가볍게 날리던 눈발이 한방눈이 돼서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차표를 끊고 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남편이었다. 당신 거기 어디야? 괜찮은 거지? 응? 거의 울다시피 터지는 남편의 목소리에 순간 목이 맨다. 여보, 근데 여기 눈이 와요. 한방눈이 펑펑 와요. 대답은 없었지만 나는 남편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허물어지려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남편의 침묵을 붙잡은 채로 나는 대합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때 하늘 가득히 축포처럼 하얗게 터지고 있는 한방눈 사이로 한방눈 사이로 반짝 가로등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